안녕하십니까? 아임 컨설팅 강사 장은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중소기업 이해 연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가도 괜찮을까? 또 만약에 다닌다면 오래 다닐 수 있을까? 또는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취업은 실패가 아니라는 점, 또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해가 우리 아이들의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중소기업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주제는 네 가지 주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2026년 채용시장 변화와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좋은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취업 후 진학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장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5년 직업계고 취업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현황은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자료는 성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현황인데요.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57.0% 지금 보이고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54.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치는 55.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은 어떤 분들은 55.2%? 생각보다 좀 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에 바로 이제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숫자는 또 제외가 됐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진학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학 진학한 비율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55.2%라는 수치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미취업자 비율을 조사한 도표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는 23.1%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감소를 하면서 이번에 2025년에는 2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도표는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취업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뭐 5명, 그 5명 미만의 기업한 취업률도 있고요. 또는 5명부터 30명 미만, 또는 30명에서 300명 미만 뭐 기업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36.3%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힘들게 취업을 했다고 하면 유지 취업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각 기업들에서도 퇴사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입사 후에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취업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차 유지 취업률은 83.1%, 그다음에 2차 유지 취업률은 68.2%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또 이 비율은 직업계고 졸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인데,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봤을 때 우리 직업계고 학생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채용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한 리서치 기관에서 각 기업의 채용 담당자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26년 귀사의 인재상에서 더욱 중요해질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중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이 직무 전문 역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팀워크라든가 협업 능력, 그다음에 조직 기여의 의지, 또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AI나 데이터 활용 전반적인 부분을 또 실무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을 뽑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2026년 채용 트렌드에 특히 주목할 부분을 세 가지로 조금 추려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벌의 종말, 뭐 스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스킬 기반 채용입니다. 점점 대기업의 공채는 폐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더 심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중심의 수시 채용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진 실무 스킬이 대졸자의 이론보다 더 매력적인 카드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이 갑이 되는 시장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인재를 고르는 입장이 아니라 어렵게 모셔온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나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IT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기술을 제어하는 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인지하시고 준비하는 인재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공공기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은 또 중소기업 많이 들어보셨어요. 크게 이 세 가지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이거를 세분화해서 이 세 가지의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강소기업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기업들 지금 제가 몇 가지 우리나라의 기업은 많지만 몇 가지 기업들의 로고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들을 조금 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분류, 즉 이 기업이 대기업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음.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테스트는 아니고요. 한번 선생님,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또는 뭐 모르시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계시면 우리 자녀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한 번씩들 다 보셨죠?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 뭐 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게 다 있네요. 이런 업체들만 모아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업 분류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공기업, 공공기관입니다. 자, 다음은 이 업체들입니다. CJ, SK, 뭐 현대, LG, 두산 한 번쯤은 다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선생님 다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거 아마 틀리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음, 삼성이나 LG, 뭐 포스코, GS 다 나왔네요. 이 기업들은 기업 분류에서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떠신가요? 음, 웅진, 뭐 삼양, 농심, 우리 먹거리들도 많고요. 뭐 애경, JTBC도 있네요. 본죽, 뭐 남양. 네. 앞에서 대기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도 대기업인가? 아닌가? 선생님, 우리 학부형님들 헷갈리시나요? 이거 기업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알기로는 큰 기업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아마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분을 굳이 하자면 해당 기업들은 중견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아마 농심이나 뭐 삼양, 웅진, 언뜻 대기업으로 조금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 엄밀히 따지면 현재는 중견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이 기업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교차로. 우리 맛있게 먹는 설빙, 당근도 있네요. 뭐 60개 치킨이라든가, 예, 크린토피아, 뭐 쌍방울 많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이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 분류로 치자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사 이름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중소기업의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기업의 형태, 규모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중소기업은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고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연합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많고 조공원 수가 많아 사회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미치는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 좋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규모 면에서는 간단하게 대기업은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좀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간인 중견기업은 중간 규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주목하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업 수의 비율을 조금 따져보자면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9%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기업은 공시대상 기업 진단 기준으로 2025년에는 92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성이나 SK, 현대자동차, 뭐 LG 이런 그룹들이 속해 있는데 뭐 이런 그룹 내에 소속 회사 수는 또 수천 개가 또 있죠. 계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문이 조금 좁다. 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형님들께서는 우리 전체 기업의 99.9%, 네, 이 부분에 조금 관심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학부형님들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생뚱맞게 무슨 숫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우편번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바로 혹시 인터넷 검색창을 켜고 계신 학부형님들도 계실까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자,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앞자리에 나타내는 998868은 전체 기업 수의
9%가 중소기업이고요. 전체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의 근로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8%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족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뒷자리인 123, 119는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또 119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말하듯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이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 우리 학부형님들께 제가 학부형님들 혹시 중소기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들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 내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 개의 단어가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 또 중소기업은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적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더라. 또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나의 회사의 이름을 말하면 하고 되묻는다거나 어, 거기가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도 계셨어요. 또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적다. 또 글로벌 시대에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아마 대부분 이런 것 중에 한두 개씩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조금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론 그쵸 여전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많이 변화를 했고요. 또 지금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로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워라밸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을 시키고 있고요. 또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한다거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및 자기계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뭐 검진이라든가 뭐 직무 교육이라든가 외국어 학습 등을 지원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는 듯합니다. 또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 및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ESG 경영도 도입을 해서 뭐 환경이나 사회 지배 구조를 고려한 착한 기업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또 혁신과 기술 중심의 성장에 앞장서고 있고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복지 제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이 선택지도 조금 다양해지고요.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한 기관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들은 기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죠. 첫 번째, 예, 아니나 다를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 그렇죠. 연봉 수준이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있다. 무려 56.2%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직원의 복지 제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복지제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연봉 또는 뭐 회사의 가치, 브랜드, 이름 이런 거 보고 조금 결정을 했다면 요즘 시대는 직원의 복지라든가 뭐 거주지와의 거리, 또 기업의 분위기라든가 성장 가능성 같은 거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대 취준생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제도는 조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분야별 가장 선호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장소 부분에서는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바뀐 풍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기본급도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외에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 여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라든가 여행을 가는 거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쓸 때, 눈치 보는 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가라든가 여행 계획을 짰을 때 조금 승인 없이 또는 눈치 보지 않고 그런 기간들을 조금 잡을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 문화 부분에서는 좀 출근했을 때 출근 복장을 조금 자유롭고 조금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기업 복지가 대기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이 많다 보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복지 예산을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주는 식인데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복지 뭐 지원금을 10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동일하게 또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두 배의 효과를 내는 그런 혜택이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플랫폼인데 이건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워라밸 포인트 제도입니다.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육아휴직 등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회사에 워라밸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립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많은 회사에 이런 혜택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행이나 뭐 휴양, 취미, 자기개발, 건강관리, 뭐 가정기기라든가 기업 소모품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별도의 가입비라든가 이용료 없이 대기업 수준으로 복지를 이제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인데요. 이런 많은 업체들이 제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취미 부분이나 자기 개발도 있고요. 뭐 여행이나 휴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휴가 된 플랫폼도 많고요. 뭐 생활 안정도 많네요. 네. 건강 관리도 챙겨야 되고요. 뭐 상품몰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복지 부분에서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몇몇 회사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본적인 거 말고요. 좀 특이한 하고 조금 관심 가질 만한 몇 곳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드 스튜디오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10년도에 스마트 TV 컨텐츠 및 서비스 제작 스튜디오인데요. 보시면 딱 봐도 범상치가 않죠. 네. 보시면 첫 번째
때때오 사내 패션쇼라고 해서, 뭐, 옷도 선물 받고, 옷도 자령하고, 보시면 1년에 4번,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사내 패션쇼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백화점에서 개최를 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백화점에서 개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백화점에서 옷을 사요. 네, 백화점에서 옷을 사요. 그런데 이 옷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옷을 쇼핑을 한데 이때 자기 돈으로 쇼핑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카드로, 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로 옷을 구매한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데요. 패션쇼를 열어서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스를 선정해서 선정된 직원에게 상품권도 증정하는 또 즐거움도 같이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카트라이더 게임 대회라고 합니다. 어, 요즘 아무래도 젊은 층 사이에서 게임을 좀 즐겨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들의 참여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야외 활동이나 문화 활동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외에 기본적인 복지는 당연히 제공하고요. 또 다른 복지 혜택을 조금 보자면, 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 어때?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어때의 구내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복지가 삼시세끼를 회사에서 제공해 준답니다. 무료로. 네, 복지니까요. 무료로.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또 식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상승해서 그런 부담도 덜고요. 또 혼자 먹는 거라든가 또 메뉴 고민하는 것도 덜고 집에서 해 먹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좀 보시면 표정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남의 아이가 아니고요. 지금 장소는 회사입니다, 선생님들. 네, 회사인데 자기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여기 회사는 통신장비 제조 기업인데요. 토마스라는 회사입니다. 사내에 키즈룸이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원하면 자녀와 같이 출근을 해서 같이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예,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이 제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또 경력 단절도 막을 수 있고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에서 많은 복지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그 가치 우선순위가 모두 다 아마 다를 겁니다. 누구는 연봉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또 나는 지역이 제일 중요해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좋은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출과 업력, 주요 거래처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 대비 퇴사율은 어떤지. 이 퇴사율이 너무 잦다면 문제가 있는 회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신규 채용의 목적이 증언을 위해서인지 또는 결혼을 보강하기 위해서인지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이것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 고용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시면 기업 업력과 직원 수,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더라도 괜찮은 기업인지 아마 1차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채용 공고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채용 공고가 떴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는 중소기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의 매출 규모라든가 범위,
또 기업 기본 재무 정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끔 말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입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이제 법인 기업하고요. 외부 감사 대상일 경우에만 확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출액이라든가 주요 거래처,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 부분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매출이 매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증가 중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특정 거래처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좀 높은 부분이 체크가 됐다면 이 부분도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이트는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마크를 하시고요.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꾸준히 참고해 보시면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원 수 대비 이제 퇴사율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요. 국민연금 사업자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연도별 인원수 변화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 수가 갑자기 줄었다가 또 확 늘었다가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게 조금 반복이 되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20명 이하인데 채용이 잦으면 이중률이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채용 공고만 보더라도 좀 기본적인 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24나 뭐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같은 회사 공고가 혹시 반복적으로 올라온 게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직무를 뽑는 공고가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 결혼일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또는 여러 직무를 뽑는다. 그러면 이 회사가 조금 성장을 해서 담당하는 직무가 이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무를 조금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은 중소기업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뭐 근무 환경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근무 시간이나 잔업, 교대 근무 여부라든가 또 초봉 구조가 기본급만 있는 건지 또는 뭐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숙사나 통근버스, 식사 제공 등 기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혜택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장 가능성 판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해주는 혹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기능사 같은 이런 자격증들이 활용 가능한지 여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직업을 했을 때 또는 직무를 가졌을 때 내가 추후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주신다면 네, 어, 충분히 좋은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채용 플랫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북마크를 조금 해두셨다가 수시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먼저 사람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경력직 채용에 약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채널인데요. 국내 최대의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키워드가 최신화되어 있고요. 공고를 활용한 인재 검색 및 메신저를 활용 기능을 통한 뭐 후보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고용24입니다. 또는 워크넷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는 공식 명칭은 고용24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취업 사이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은 무료로 구인 광고를 업로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자주 보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채용 정보가 가장 많이 또 올라와 있는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24는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잡코리아입니다. 뭐, 여기도 경력직, 식유 모두 다 포함됩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채널인데요. 뭐, 경쟁사랑 동종업계 검색 시에 유용한 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잡플래닛입니다. 기업에 대한 평판과 연봉 등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어, 잡플래닛도 많이들 활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링크드인입니다. 뭐 회원 수 9억 명에 달한다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회원 수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기타 회사까지 모두 다 포함된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별도의 유료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직자들에게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조금 유명합니다. 즉, 내가 이런 회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이런 회사 정보가 있을까? 할 때,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회사 소개라든가 직무 소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개들이 잘 되어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외에 다양한 사이트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요 정도 사이트들은 미리미리 조금 즐겨찾기를 해 두셨다가 수시로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어느 기업에서 어느 시점에 조금 채용 공고가 올라오더라. 또는 이런 직무에서 채용 공고를 조금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신다면 좀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중소기업이 있을지 또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중소기업이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이트 또 몇 군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한번 또 채용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24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인 화면. 제가 개인이라는 부분을 지금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고요. 여기 개인 부분을 누르시면 채용 정보 부분에 저는 강소기업 이 부분을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그 외에 일자리 찾기, 뭐 고지 신청 이런 거 다 한 번씩 보셔도 좋고요. 이제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기업 분류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곳인데요.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 중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복지가 조금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쉽게 말하면 좀 국가에서 조금 괜찮은 기업이라고 인정해준 기업.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소기업이 어디 어디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강소기업을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강소기업의 간단한 설명 있고요. 예, 신청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또는 뭐 업종별로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씩 검색하시면 강소기업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여기 보시면 청년 친화 강소기업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또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또 다른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검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은 앞서 우리가 좋은 중소기업 찾을 때, 세 가지 제가 사이트 안내해 드렸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자, 중소기업 현황이라는 곳에서 기업 정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세 검색 부분을 눌러주시면 음, 중소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업 등록 검색을 클릭을 하셔서 해당 원하시는 기업 정보명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사업자 번호 같은 걸 넣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사라는, 예, 그렇죠. 그 업체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보여줍니다. 보시면 기업명은 무엇이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설립일자는 언제이고, 기업의 형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정확한 주소라든가 확인이 가능하고, 쭉 내려보면 경영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현황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단기 순이익 부분이 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신사는 다행스럽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네요. 네,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보시면 연역 간단하게 확인이 되고 또 원하시면 이렇게 현재의 자산 규모라든가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이게 사이트 이름입니다. 예,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 관련된 자료 또는 원하는 기업 찾기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참고해 보실 사이트가 고졸만 잡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혹시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래에 사이트 주소 같이 넣어 드렸고요. 또는 검색하실 때 고졸만 잡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같이 검색하시면 조금 더 쉽게 검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고졸만 잡 사이트는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 만 채용하는 공고를 따로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내가 해당되는 채용 공고가 어디 있는지 또 이것도 편리하게 지역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활용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채용 정보 관련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나 기업 확인하는 방법 조금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우리 취업과 이제 대학 입시를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는 거는 기업에 취업을 한 뒤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로 마이스트고나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가 특별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을 하는 제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먼저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춰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한다고 하시면 예, 혜택을 드리는 제도인데요. 조건들이 조금 다소 학교라든가 기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전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에 적용되는 조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자, 경력 부분이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시는 대학교나 기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재직 상태가 현재 재직 중이어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만 30세 이상이 우선 선발되지만 연령이 무관한 곳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마다 뭐 추가 조건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재직자나 산업체 근무자라면 국가 장학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재직자 특별 장학금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데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수업료 100% 면제이고요. 대기업에 혹시 재직하고 계시다면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도들을 같이 활용하시면서 선취업 후진학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취업 후진학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정보 포탈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 오시면 전형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재직자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음, 어, 특정한 채용 정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재직자로 검색하시고 전체에 체크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전체 체크를 하고요. 재직자에 놓고 전체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전형에 특별 전형에 재직자 전용으로 체크되어 있는 대학교가 총 466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대학교가 466건이라는 건 아니고요. 대학교의 학과별로 되어 있어서 총 466개의 학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당 학과에서 대학에서 어떤 학과에서 어, 하고 있는지 또는 이 학과가 야간인지 주간인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취업 후진학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사전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학이라든가 학과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서 뭐 학점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르면 손해보는 직업계고 학생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취업 확인 시 재직 기간에 따라서 1인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500만 원을 일시불로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할해서 두 번에 거쳐 나눠서 제공해드립니다. 1차는 200만 원, 2차는 30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원 대상이라든가 의무 사항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2026년 모집은 아직 시행하고 있진 않아서 제가 2025년도 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보통은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일자라든가 신청 방법, 뭐 수혜자의 의무사항 같은 부분을 꼭 사전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장 실습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에 산업체의 채용형 현장 실습 참가자에게 1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국고에서 180만 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80만 원을 제공해서 1일 6만 원씩 최대 60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도 미리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신청한 후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면 지원 대상에서 두 번째 줄에 지원 요건이라고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산업체 채용형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생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표준 협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들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또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말로 희망사다리 2 유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금 차등 지원 정책 또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고졸만 잡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신청은 이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꼭 북마크 해 놓으시고 필요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네, 국가 근로장학금 및 취업 연계 장학금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한눈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도 있고 신청도 한 번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5대 저축 공제라는 거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제 기억하실 건 이거는 중소기업 재직자만 해당이 됩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휴가 되어 있는 은행에 가셔서 상품을 가입하시면,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기업이 지원금을 이제 포함을 해서 만기 시에 이자까지 이제, 재직자에게 지급해드리는 방식인데요. 해당 저축은 재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요.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나중에 취업을 희망하신 분께서는 이 부분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들었을 땐 무슨 혜택인지 딱 와닿지 않는데 한번 금액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 자, 만기 제공 시 수령 금액을 예시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1인당 최대 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데요. 예를 들면 매월 10만 원을 뭐 납입했다 하시면 기업에서는 재직자의 20%를 대납을 하기 때문에 2만 원을 추가 납입합니다. 그러면 3년 만기와 5년 만기 중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년 만기를 선택하시면 4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5년 만기를 선택하시면 796만 원이네요. 근데 최대 금액 월 50만 원을 불입을 한다면 기업 지원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최대 6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건데요. 3년 만기를 하시면 2,298만 원 정도, 그다음에 5년 만기를 하시면 3,9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2026년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새롭게 정비가 되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12월에 뭐 주거, 금융, 일자리라든가 뭐 복지를 아우르는 제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이제 수립이 되는 건데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정책인데 크게 5대 분야에서 28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으로 몇 가지 조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 제도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 또는 우대 지급을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뭐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 제도도 있고요. 또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또 지원해주는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또 청년 지원, 월세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그 자녀분들이 타 지역으로도 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가장 부담되는 게 아무래도 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해주는 부분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층을 확대한다고 하니 관심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 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 인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청년 도약 계좌에 대비해서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제 최저 납입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3년으로 확 줄였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기여금을 조금 해주는 부분을 3에서 기존에는 6%였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6%에서 최대 12% 받을 수 있게 청년 미래 적금 부분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미래 적금은
19세에서 34세 청년 누구나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한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되시면 정부 기여금이 6% 매칭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뭐 3,600만 원 이하 이런 거 있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기 해당이 됐을 때 정부 기여금 12%가 매칭이 된다고 하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직업계고 학생들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중소기업 이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분류라든가 직업계 취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예,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퀴즈를 좀 몇 가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류 기억나실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지금 기업을 띄워놨는데요. 해당 기업들을 보시고 어떤 기업이 그렇죠? 대기업인지, 뭐 또는 중견기업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중소기업인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는 어떤 기업에 속할까요? 예, 그렇죠. 대기업이죠. 자, 그러면 삼양은 어느 기업에 속할까요? 네, 중견기업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0개 치킨 어떤 기업에 속할까요? 네, 중소기업이죠. 그럼 마지막 한국전력공사는 네,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아마 100%다 정답 맞추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를 풀어서 학습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어,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의 내용을 조금 상기시키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직업계고 학생 지원 제도 중에 하나로 후학습자를 위해 현 재직기업 또는 유형 및 규모에 따라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주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자, 2번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취업 사이트로 중소기업은 무료로 구인 광고를 업로드 가능한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세 번째, 자, 고교 취업 연계 장학금, 또 현장 실습 지원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뭐 희망사다리 투 유형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자, 정답은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요. 저희가 정답은 추후에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 말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직까지도 자녀분들의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교와 함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여러 기업의 사례를 이미 알고 있고요. 또 담임 선생님이나 취업부 담당 선생님들께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정확해지기 때문에 학교와 또는 자녀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부모님의 말이 아이의 선택을 바꾼다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자녀분들과 대화 나누실 때, 첫 직장은 출발점이다. 또 첫 직장은 배우는 곳이다. 이런 표현들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회사 이름보다 너의 만족도와 경험 또는 기술 습득의 유무가 좀 중요하지 않겠니?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너가 배우는 회사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조금 이용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 자녀분들의 진로 선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조금 중소기업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교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금이었습니다.